늙으면 돈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최고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쌓이는 진료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존중받고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돈이 있는 어르신과 없는 어르신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이유를 이해하시면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한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의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먹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질병들이 한두 달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통증을 참으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검사비가 부담되어 꼭 필요한 검사도 건너뛰게 됩니다. 결국 병은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25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일 뿐입니다. 중증 질환이 생기거나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박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몇 년 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말에 박 어르신은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면서 몇 년을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고 집 밖 출입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니 삶의 질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합니다. 좋은 약을 쓰고 필요하면 상급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곧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손 벌리며 용돈 받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사는 편이 낫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순간부터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명절 때 자녀들 눈치 보신 적 없으십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전화하기가 망설여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이 일상이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매번 손을 벌리는 것은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김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김 어르신은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두 자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적게 받으시고 저축도 거의 없으십니다.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 큰아들에게 5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기꺼이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명절 때 손주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시고 외식 한번 하자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돈만 있었다면 이렇게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지원해 주십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도 넉넉하게 하십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존중받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합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발언권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넉넉한 잔고를 유지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돈이 가져다주는 진짜 권력입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갑자기 고장 나거나 배우자가 급하게 입원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위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층의 45%가 비상금을 100만 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연령대의 금융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리비가 2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면 추운 겨울을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웃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최 어르신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면서 저축은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태풍이 지나간 후 낡은 집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 돈이 없어서 비닐과 양동이로 임시 방편을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물이 떨어져 밤잠을 설치셨고 습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결국 이듬해 봄까지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대출받을 신용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즉시 해결했을 문제를 몇 달이나 고통스럽게 버티셔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나마 생활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전부였다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비상금이 충분한 어르신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위기 상황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 경제력이 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에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 경력이나 명예보다 현재의 경제력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퇴직 후 연락이 뚝 끊긴 지인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경제적 능력 상실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축소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력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에 대한 주변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한 끼 사지 못하고 항상 얻어먹기만 한다면 점점 모임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골프나 여행을 함께 가자는 제안이 와도 돈이 없어서 거절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정 어르신의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9이신 정 어르신은 젊었을 때 중소기업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하셔서 재산을 거의 날리셨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전 동료들이 모임을 갖자고 연락이 왔지만 정 어르신은 매번 핑계를 대고 거절하십니다. 회비가 부담스럽고 다른 친구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나 골프 이야기를 할 때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동창회에 억지로 참석했는데 다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면서 더 위축되셨다고 합니다. 식사 후 2차 가자는 제안에도 돈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모임 연락도 차단하고 지내십니다. 경제력을 잃으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식사 한턱 내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취미 생활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존중받는 위치를 유지하십니다. 동창회나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리더 역할을 하십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들도 반갑게 인사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경제력이 곧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삶의 선택권과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으십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모든 선택이 제한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가격표를 먼저 보게 되고 여행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근 조사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62%가 경제적 이유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 자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슬픈 노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선택권 없이 정부 지원 시설에 배정받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취미 활동까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살이신 강 할머니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 양육에만 헌신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작은 원룸이라도 독립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전혀 없는 강 할머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매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작은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지내셔야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부담되어 자주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좋아하던 화초 가꾸기도 성당 활동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내 앞가림이라도 할 만큼 돈을 모아놨더라면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유를 잃은 노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자립이 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면 함께 삽니다.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웁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문화생활도 즐기십니다. 아프면 좋은 병원 가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쓰십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본인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6번째 이유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며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빚과 부담만 남기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리된 삶으로 편안하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경제력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결정짓습니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의 통계를 보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장례 비용 평균이 2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들이 장례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간소하게 화장만 하는 경우도 30%에 달합니다.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을 때 비용 걱정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며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존엄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윤 할아버지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85이셨던 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비가 걱정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치료받으시라고 권했지만 윤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집에서 통증을 참으며 마지막 몇 달을 보내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 비용 때문에 자녀들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부담만 주고 떠나셨다는 죄책감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고 품위 있는 장례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미리 장례 비용을 준비해 두고 유언장도 작성하며 자녀들에게 유산까지 남깁니다. 아플 때도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존엄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최후의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노후 자금은 살아생전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7번째 이유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친척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당당함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87%가 대인관계에서 위축감과 열등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주 학원비 대주고 자녀 결혼 자금 보태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입 한 번 떼기 어렵습니까? 경조사비를 낼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조 어르신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이신 조 어르신은 예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조 어르신에게는 오랜 친구들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로는 연락을 거의 끊고 지내십니다. 한 번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선물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셨습니다. 동창회에서도 회비를 내지 못해 빠지신 적이 여러 번입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계산할 차례가 올까봐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용돈을 줄 형편이 안 되어 축하 전화조차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조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력을 잃으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식사 한턱 내시며 즐거워하시고 친척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경조사에도 당당하게 참석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눅 들지 않고 본인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어르신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떳떳하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당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는 경제력이 당당함의 기초가 됩니다.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끝으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통장에 비상금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시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무려 37.6%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혼자 사는 노인 빈곤율은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독거노인 2명 중 1명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5살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꽤 벌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 줬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기도 편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았고 저축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다 자식들한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생활하기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원비 대고 나면 부모님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명절에 용돈 10만 원씩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조금 받는 것으로 월세 내고 생활합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밥도 하루 두 끼만 먹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입니다. 혹시 매달 정해진 날짜만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것만큼 든든한 게 또 있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작년에 만난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8살인데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왜 일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안 냈다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연금까지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됩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도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월세가 40만 원이니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경비 일을 하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안 하면 굶습니다. 젊었을 때 연금 조금만 더 냈어도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 월세를 내고 쌀을 사고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매달 꼬박꼬박 용돈 주던가요? 처음 몇 달은 주다가 슬그머니 끊기지 않던가요? 사람은 변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효도하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자기 생활이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원비 대고 나면 부모님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낸 보험료가 지금 나를 살립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반대로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받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생활비로 쓰고도 조금 남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줍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생깁니다. 같은 노년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받는 분들은 더 여유롭습니다. 선생님 하셨던 분들 보면 노후가 정말 안정적입니다. 매달 2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립니다. 오히려 자식들 도와주고 여행도 다닙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연금 보험료 내는 게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연금까지 떼어가니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낸 돈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연금은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것이니 누구한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아서 당당하게 씁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머리 숙일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꼭 내십시오. 금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받는 것과 아예 안 받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개인연금도 여유되면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어도 10년 후엔 큰 도움 됩니다.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이야말로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누구 명의입니까? 본인 명의입니까? 아니면 자식 명의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 못하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집 한 채가 노년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지난달에 만난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살인데 지금 아들 집에 얹혀 삽니다. 원래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불쌍해서 명의를 넘겨줬습니다. 증여세도 아껴주려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들이 효자니까 평생 모시고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다고 잔소리하면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작년에 아들이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동의도 안 구했습니다. 새 집을 샀는데 방이 부족하다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집을 아들한테 줬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명의를 안 넘겼으면 지금도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았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잠잘 곳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50만 원, 60만 원씩 나가는 월세가 없으면 그 돈으로 밥 먹고 약 사고 병원 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월세 사는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매달 월세 날짜만 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연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월세부터 냅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계산하고 전기료 아끼려고 불도 못 켭니다. 이게 월세 사는 노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내 집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연금으로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달에 50만 원 차이가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병원도 다니고 약도 사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한테 쫓겨난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라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집 구하기도 어렵고 보증금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이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 집이 있으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내쫓지 못합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잘 때도 편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집은 또 하나의 연금입니다. 영목이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내 명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집 한 채 마련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식 명의로 해버리셨습니까? 자식들 세금 아끼려고 명의를 넘긴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그 집을 팔아버립니다. 부모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처분합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내 집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당당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봐주고 밥도 해주고 명절에 모이는 장소도 제공합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대접받는 어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절대 자식 명의로 넘기지 마십시오. 증여세 아끼려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립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 명의로 갖고 계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젊을 때 가입한 실손보험입니다. 여러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큰 병에 걸렸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수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보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작년 겨울에 이웃집 김할머니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68살인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바로 수술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 일반 병실에 2주일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4,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젊었을 때 실손보험과 암보험, 심장질환보험을 들어놨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 넘게 냈습니다. 보험료 낼 때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거의 다 나왔고 심장질환보험에서 3천만 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본인 부담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달 보험료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병원 가서 몇십만 원 나와도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돌려줍니다. MRI 찍어도 입원해도 수술해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며칠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보험 없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합니다. 암 진단받아도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라 엄두를 못 냅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드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결국 집을 팔거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거나 아니면 치료를 아예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손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보험료 아까워서 해지하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낸 몇만 원이 지금 몇천만 원을 아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은 나이 들어서는 못 듭니다. 60 넘어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게다가 나이 많으면 아예 가입을 거부당합니다. 지병이 있으면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가입한 보험이 금쪽 같은 겁니다. 암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받으면 몇천만 원 나옵니다. 이 돈으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아서 간병비도 쓰고 영양제도 사고 요양병원비도 냅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안 됩니다. 보험은 자식들도 지켜줍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면 자식들이 돈을 대야 합니다. 대출받거나 저축한 돈을 깨야 합니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누가 얼마 낼 거냐고 다투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보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치매보험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치매 올 확률이 높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듭니다. 몇 년씩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치매보험이 있으면 매달 간병비가 나옵니다. 가족들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보험료 내기 힘들다고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보험을 끊어버립니다. 20년, 30년 낸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때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험료 내기 힘드시면 감액해서라도 유지하십시오. 보험금을 줄이더라도 해지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납입 유예 신청하십시오. 몇 개월 안 내고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가입한 실손보험이야말로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건강할 때 관리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십니까? 밥 혼자 드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노년이 되어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돈이 덜 듭니다. 병원 안 가도 되고, 약 안 먹어도 되고, 간병인 쓸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밥 먹고, 씻고, 옷 입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아낍니다. 건강이 바로 돈입니다. 주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된 분들 말입니다. 식사할 때 누가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 갈 때 부축해야 하고, 씻을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듭니다. 집에서 간병인 쓰면 3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스스로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이 돈이 전부 절약됩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5년이면 억 단위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하고 건강 챙긴 게 지금 몇억 원을 아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운동하셨습니까? 아니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야식 먹으면서 몸을 혹사시켰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라는 통지서 와도 귀찮다고 안 갔습니까? 고혈압 약 먹으라는데 괜찮다고 무시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분들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일이든 청소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면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연금에 보태서 쓰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수입이 끊기고 지출만 늘어납니다. 당뇨병 걸린 분들 보십시오. 매일 약 먹어야 하고 합병증 오면 투석 받아야 합니다. 발에 상처나면 잘 낫지도 않고 시력도 나빠지고 신장도 망가집니다. 이 모든 게 젊었을 때 관리 안 한 결과입니다. 술 줄이고 운동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병입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무릎 혹사시키고 관리 안 하면 나이 들어 무릎이 망가집니다. 계단도 못 오르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인공관절 수술 받으려면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수술해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 움직입니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치과 안 가면 나이 들어 이가 다 빠집니다. 임플란트 하려면 한 개에 100만 원씩 듭니다. 10개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씹으니 영양 섭취도 안 되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으십시오. 동네 한 바퀴라도 걷는 게 약보다 낫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운동입니다. 집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술은 끊으십시오. 담배도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즐겁지만 몇 년 후에 대가를 치릅니다. 간 망가지고, 폐 망가지고, 심장 망가집니다. 병원비로 나갈 돈을 생각하면 지금 끊는 게 이득입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십시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통지서 옵니다. 귀찮아도 꼭 가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습니다. 약 먹으라는 거 꼭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먹는 게 귀찮고 돈 아까워도 드셔야 합니다. 지금 약값 아끼려다 나중에 뇌졸중 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어느 게 이득입니까? 식습관도 바꾸십시오. 짜게 먹지 말고 기름진 거 줄이고 야채 많이 드십시오. 과일도 챙겨 먹고 물도 많이 마시십시오. 작은 습관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 관리한 내 몸이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다섯 번째는 평생 배우고 익힌 기술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도움 청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꼭 들어보십시오. 손에 기술 하나 있는 것이 노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기술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목수 기술이 있으면 작은 수리 일을 받습니다. 재봉 기술이 있으면 옷 수선을 해줍니다. 요리 솜씨가 있으면 반찬 만들어 팝니다. 이렇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연금에 보태면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주변에 기술 없이 사는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경비나 청소일도 경쟁이 심해서 쉽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반대로 기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70이 넘어도 일합니다. 전기 기술자는 집집마다 불러줍니다. 한의학 지식 있는 분은 동네에서 침 놓아줍니다. 서예 잘하는 분은 글씨 가르치고 돈 받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뭘 배웠습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가 퇴직했습니까? 아니면 평생 한 가지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까? 회사 다닐 때는 몰랐을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컴퓨터 할 줄 아는 것도 큰 자산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 컴퓨터로 합니다. 은행 업무도, 관공서 민원도, 쇼핑도 다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한테 부탁해야 하고 동사무소 가서 직원 도움 받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창피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영상 보는 게 다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자식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손주 사진도 받아봅니다. 이런 걸 못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외롭고 답답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차가 있으면 병원도 혼자 가고 마트도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갑니다. 버스 기다릴 필요 없고 택시비 쓸 일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특히 시골에 사시면 차가 필수입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도움됩니다. 영어 조금만 해도 해외여행 갈 때 편합니다. 자식들 따라 외국 나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번역기가 있다고요. 그래도 직접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이 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악기 다루는 분들 보셨습니까? 경로당에서 하모니카 불고 장구 치고 노래 부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쳐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친구도 많아집니다.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삶이 즐겁습니다. 글 쓰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서전 쓰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블로그에 글 올리고 책도 냅니다. 손주들한테 편지 쓰고 일기도 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십시오. 복지관 가면 무료 강좌 많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요리, 노래, 서예, 뭐든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70, 80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요리법, 운동법, 스마트폰 사용법, 뭐든지 가르쳐 줍니다. 천천히 따라하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10번, 100번 보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술과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것은 평생 내 것입니다. 배운 만큼 벌 수 있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우고 익힌 기술과 지식이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야, 너 들었어? 70 넘은 노인이 장례비 없어서 결국 무연고 화장됐다더라. 에이, 설마 자식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식 있어도 돈 없으면 결국 버려지는 게 현실이야. 그래, 맞다.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지. 이 대화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 없는 노인은 병실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난은 100가지 수치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자의 말처럼 부유함은 단순히 금전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멸을 피하게 하는 방패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늙어서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무기이며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입니다. 이제부터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 6가지를 하나하나 드러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순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복 왕창 받으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노인이라 무시받는 것도 돈 앞에선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존중받던 사람이 이제는 늙은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무시당합니다. 길을 걸어도 대접이 달라지고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존중받고 무게감 있는 존재로 대우받습니다. 돈은 노인에게 사라진 권위를 되찾아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80세를 넘기면서 집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도 식탁에서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도와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짐이네요. 손주들은 휴대폰만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으니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할 힘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참고 사세요. 그 순간 최영자 씨는 철저히 늙고 가난한 사람으로만 취급당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김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와 꾸준히 받는 연금 덕분에 자산가로 노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늘 찾아와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 주에 같이 외식하실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용돈 주세요 라며 무릎에 앉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보험도 탄탄하시고 치료 옵션이 다양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같은 노인이라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우가 달라진 것입니다. 충북 청주의 박종만 씨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나이에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친구들 모임에서조차 기죽었습니다. 모임 회비 5만 원을 내지 못해 매번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이제 빈곤 때문에 모임도 못 나오네. 결국 친구 관계도 끊기고 집안에 틀어박혀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정인철 씨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똑같이 75세지만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형님, 요즘 부동산은 어때요? 라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늙었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회적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불편한 존재, 짐 같은 존재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경험 많은 좋은 자로 대접받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돈 있는 노인이 하면 통찰력이 되고 돈 없는 노인이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이 잔혹한 현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결국 존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 안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늙은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려지지만
돈이 있으면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습니다. 돈은 노인의 마지막 목소리이며 사라진 권위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존중받으며 늙고 싶다면 돈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동네 모임에서 말발이 서는 것도 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즘 동네 경로당, 아파트 모임, 친목회에서 진짜 권력을 쥐는 사람은 연륜이 아니라 돈입니다. 봉투를 내는 크기, 술값을 결제하는 여유, 경조사에 쿨하게 축의금을 내는 손길이 곧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늙어도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사를 떠들어도 쓸데없는 잔소리로 치부되지만 돈이 있으면 같은 말이 지혜로운 조언으로 포장됩니다. 이것이 노년사회의 냉혹한 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김상호 씨는 은퇴 후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갔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장생활 경험도 풍부했기에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 90만 원의 기초연금이 전부라 술자리에선 늘 계산을 피했습니다. 모임 회비도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의견을 내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말은 맞는데 그럼 형님이 이번 모임비 좀 내실래요? 그 말에 자리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김상호 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말발은 철저히 꺾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윤경자 씨는 같은 모임에서 정반대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임대 수익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에서 술값이 나오면 내가 낼게 하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경조사에는 누구보다 두둑하게 내고 작은 행사에도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 결과 모임에서 그녀가 말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윤 여사님 말씀엔 힘이 있어. 같은 나이, 같은 모임이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권력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부산 사구의 최영수 씨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겨우 퇴직한 그는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동네 노인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회비와 회식비가 부담돼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요즘 왜 안 보여? 에이, 돈 없어서 못 나오나 보지. 뒷말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장재호 씨는 모임에서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넉넉한 연금과 건물 임대 수입 덕분에 모임에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임의 권력 구조는 나이도 경력도 아닌 돈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늙으면 건강도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남는 건 동네 모임과 사람 관계뿐인데 그 자리에서도 돈이 없는 노인은 입을 열 자격조차 빼앗깁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히 의견을 내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줍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돈이 있으면 그 목소리는 곧 권위가 됩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동네 모임에서 말발이 서는 것도 결국 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고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나이와 인생 경험은 장식일 뿐이고 진짜 힘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다면 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만이 늙은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힘이 빠지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심지어 이웃에게까지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에도 돈도 없는 주제애라는 시선이 칼처럼 꽂히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삼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이 곧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정혜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손에 남은 건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들 내외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며 아버님 편히 계세요라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는 변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올라온 날 정 씨가 이건 좀 질기내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싫으시면 직접 해 드세요.
아들마저 아버지, 우리가 챙겨드리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 씨는 점점 말을 줄였고 결국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돈 없으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더라. 늙으면 그냥 꼭두각시가 된다. 반대로 경기도 안양에 사는 76세 김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주며 매달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했고 병원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들 내외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강요해도 김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스스로 예약해 다녀왔고 손주 용돈도 기죽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회비를 먼저 내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당당하다. 돈 없으면 남이 나를 끌고 가지만 돈 있으면 내가 끌고 간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주도권에 있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늘 부탁하며 살아야 하고 부탁은 곧 종속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갈 때, 식사를 할 때 작은 외출 하나조차 자식이나 이웃에게 부탁해야 하니 그 순간부터 목소리는 사라지고 모든 선택권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스스로 병원비를 내고 교통편을 잡으며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힘이 있기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며 권력이고 노인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며느리의 표정에 주눅 들지 않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주도권입니다. 결국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개를 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돈이 없으면 남의 손바닥 위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만 돈이 있으면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이끌 수 있습니다. 늙은 몸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 남에게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 그 이름은 바로 돈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간병인을 고용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몸 하나 누워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자식들이 교대로 당신을 돌보며 얼굴의 피로와 불만을 숨기지 못하는 그 장면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곧 간병인이 되고 가족은 간병인이 되는 순간 원망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고용해 자식들은 사랑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노년의 품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정순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가 매일 퇴근 후 병실로 달려와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효자네라는 말이 따라 붙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 보조를 하느라 며느리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집안에선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순 씨는 울면서 내가 돈만 있었어도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키진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인천의 정혜숙 씨는 같은 병으로 쓰러졌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잠시 들러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덕분에 자식들은 간병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숙 씨는 내가 아프지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돈은 사랑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가족관계의 균열을 막느냐 터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부모를 돌보는 대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느냐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돈이 있으면 간병인은 돌봄을 맡고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노년의 평화와 존엄은 갈라집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장기 간병 기간은 평균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누가 당신의 옆에 있을까요? 돈이 없다면 자식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지고 희생과 원망이 교차하는 차가운 시선만 남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전문 간병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자식들은 부담 없는 마음으로 병실에 와서 손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사랑이 되고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의 눈에 짐이 아니라 부모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 종이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가진 자만이 가족의 얼굴에서 원망 대신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5번째 이유는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노인의 약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족에게 던져지는 무거운 쇳덩이가 됩니다. 그 쇳덩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은 결국 등을 돌리고 남은 노인은 원망과 서러움 속에서 생을 마주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짝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존엄을 잃지 않은 채 스스로의 무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영희 씨는 78세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가며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눈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하루 3끼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아내는 일상이 이어지면서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냄새 때문에 친구들 못 불러와. 그 말에 박영희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 마포에 사는 정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과 저축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너희는 그냥 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며느리는 음식과 꽃을 들고 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정인자 씨는 가족에게 짐이 아닌 사랑받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 의사의 기록을 보면 노년에 돈이 없는 환자와 돈이 있는 환자의 마지막은 극명히 달랐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환자는 가족이 지쳐가며 차갑게 대했지만 돈이 있는 환자는 간병인을 곁에 두고 자식들이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 웃음을 남겼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건 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길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자식의 눈에 짐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는 순간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효도 대신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 희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망은 차가운 말과 냉랭한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존중할 수 있고 부모는 사랑받으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밥을 먹고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돈이 있으면 짐이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짐이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남고 싶다면 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진 사람만이 가족 앞에서 끝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 없으면 장례식조차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마지막 순간은 장례식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마지막 이별의 자리마저 초라하게 치러지고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살아생전 존경받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마지막 길에서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됩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무대이자 가족의 체면을 세우는 자리인데 돈이 없으면 그 무대조차 초라한 연극으로 끝나버립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던 최동순 씨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큰 짐만 남겼습니다. 장례식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국 마을 회관에서 조촐하게 빈소를 차렸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도 저렇게 되는구나.
상복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식들은 눈물 대신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최동순 씨는 마지막 순간조차 돈이 없어 존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과 보험 덕분에 장례식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장례식장은 정갈하게 차려졌고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은 당당히 손님들을 맞으며 어머니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박인자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은 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죽음이었지만 돈의 유무가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진구의 김정호 씨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72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병원 영안실에 시신이 며칠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웠고 결국 친구 한 명이 장례비를 대신 내며 간신히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에선 눈물이 아니라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빈소를 서둘러 떠났고 김정호 씨의 이름은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민폐 끼친 사람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음마저도 치욕으로 끝난다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체면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초라한 상차림, 줄어든 조문객, 빚으로 시작되는 남은 가족의 삶. 결국 돈 없는 장례식은 고인의 존엄을 짓밟고 가족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되지만 돈이 있으면 존중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끝이 존엄인가 치욕인가를 결정하는 건 돈입니다. 결국 돈은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어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